자, 31번 보겠습니다. 증거 또는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답은 4번인데 4번 설명드리고 또 나머지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각의 진술은 상호간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거 이 내용이 뭐 곳곳이 다 틀렸죠 지금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봅시다. 형사소송법 310조가 뭐냐? 형사소송법 제 310조가 자백의 보강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자백의 보강 법칙 내용이 어떤 거야?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걸 유죄로 증거를 삼을 수 없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고 했는데 포함되지 않죠 그죠? 그리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가 아니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각의 진술은 상호간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래야 되겠죠? 지금 곳곳이 지금 다 틀렸어요 그죠? 예,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바로 310조 자백의 보강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시험 문제 아주 단골 손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형사소송법을 공부했는데 형사소송법 310조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출제자 역시 형사소송법 310조를 출제하지 않는 것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사소송법 310조 자백의 보강 법칙 관련돼 갖고는 거의 시험 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선생님들 강의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이런 설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제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한 번씩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강조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별따로 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항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는 경우 끊으세요.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의 감속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저쩌고 이쩌고 했다. 자, 가장 유리한 여기가 중요하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 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하고 뭐 대단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예항을 만들어 놓기 위한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봅시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 좀 보충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은 살인죄 같은 거 같은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죄 같은 경우에도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도 얼마든지 유죄가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고유정 사건 아시죠? 왜 그 남편 왜 뭐 약 먹여갖고 토막 쳐갖고 바다에다가 시신 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끝내 그 남편에 대한 시신을 찾지 못했거든요. 하지만은 뭐예요? 그 배에서 뭘 버리는 비닐봉다리에서 뭘 버리는 것이 CCTV에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도 얼마든지 살인죄 같은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도 얼마든지 살인죄 같은 것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도 어쩐다는 거야?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케이,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은 지금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범죄를 같이 모의했다는 거야.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맞는 얘기겠죠. 엄격한 증명. 자, 주로 엄격한 증명은 어떤 것이 많이 있냐면 연쌤한테 예를 이해를 갖다가 좀 돕자고 말씀드리자면은 주로 형법과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엄격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시험장에 갔는데 뭐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거나 가물가물하다 이러면은 형법과 주로 형법과 관련된 거,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자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엄격한 증명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서 자유로운 증명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따로 분리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시험에는 지금 엄격한 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사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범죄들 사실이잖아요. 그죠? 구속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자 여기와 관련해 갖고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그 자유로운 증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화면을 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제 쇼트 영상에도 많이 올려놨는데, 자, 요거 기억나시죠? 자유로운 증명. 자, 물고추, 임신, 특탄, 양형, 진공제. 요거 기억나시죠? 제가 쇼트 영상 이거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해 가셔야 돼. 자, 요거 암기법은 내가 뭐라 그랬었죠? 뭐 여러분들 뭐 근데 암기법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이 만들어도 괜찮고 유명 선생님들이 하던 거 있으면 그냥 그거 써도 괜찮아. 나는 이거 내가 개발한 거거든. 그래서 물고추 암기를 어떻게 했냐? 물고추 임신 특단 양형 진공제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물고추 임신 특단 양형 진공제. 난 이걸 어떻게 기억했냐면은 자, 남자친구가 뭐야 물고추야, 물고추라 갖고 이제 여자친구가 그런 거야. 우리 한번 잠 한번 자보자 해갖고 서로 성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물고추인 줄 알고 잤는데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여자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그냥 우리 이 김에 그냥 결혼해갖고 애기도 낳고 삽시다, 남자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특별히 봐주기로 한 거야. 특탄, 특별히 양형은 우리가 봐주는 거 아니냐, 그죠? 양형의 사유. 그래서 특탄 양형, 그래서 특별히 봐주라 이거야.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진공제야. 진공제. 난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오래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뭐 2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기억한단 말이야, 이거를. 자, 다시 한번 뭐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명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 그 수업 듣는 선생님 거 따라해도 괜찮아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아니면 본인이 직접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 난 내가 만든 거거든, 이거. 그래서 영상도 많이 만들어 놨어. 이거 내가 쇼트 영상도 한 10개 정도, 10번 정도 올린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자 해봅시다. 자, 뭐라고? 물고추 따라해봐. 물고추 임신 특탄 양형 진공제. 그래서 물고추 임신 특단 양형 진공제. 다시 한번 물고추 임신 특단 양형 진공제. 입에서 입으로 빡빡빡 익어야 돼. 이런 것이 시험장 가갖고 이런 것이 빡빡빡 기억 안 나면은 그 시험 떨어지는 시험이야.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물인데 원래는 이게 몰수인데 이게 발음이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몰로 했거든. 근데 몰수, 물 비슷하잖아. 그래서 물고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험장에서도 그러는 거야. 저보고 선생님 그 물고추의 그 고가 고이죠? 이러더라고. 고이 아니란 말이야. 고소란 말이야. 고소. 그 자유로운 증명은 어쨌든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은 형법하고 형사성법이 있다면은 주로 형소법과 관련된 거야. 에? 형소법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 되셨나? 다시 한번. 자, 자유로운 증명은 주로 어떤 거와 관련돼 있는 거야? 형소법,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그래서 물고추, 고소, 추징, 그 다음에 임신. 자, 임은 뭐야? 자백의 임의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심은 뭐야? 심신상실. 그 다음에 특탄 양형이라. 특탄은 뭐냐면은 특신 상태와 탄핵 증거. 요번에 요거 시험 나왔었죠. 우리 2024년도 경찰 2차 시험에 탄핵 증거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거. 예.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양형의 사유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형량을 때릴 때 좀 뭐라 그래요? 형량을 좀 깎아주거나 뭐 이럴 때 양형을 갖다가 참작한단 말이에요. 양형의 사유를. 양형의 사유는 그래서 전부 다 뭐다? 자유로운 증명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진공이 뭐냐면은 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진실성과 공익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재는 재심 개시 사유 같은 경우. 그래서 물고추 임신 특탄 양형 진공제. 다시 한번 여러분 공부해 봅시다. 물고추 임신 특탄 양형 진공제. 꼭 좀 공부해 놓으시고요. 예, 시험에서 좀 좋은 득점 맞췄으면 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문제로 돌아가자. 너무 잔소리가 길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아까 내가 풀어줬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소송법 310조 자백의 보강법칙. 자,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이라는 것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소송을 갖다가 분리해 갖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공범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되셨고, 그 정답 4번 체크해 놓고, 자, 5번 보자, 이제. 자, 5번은 여러분들 괜히 쫄 거 없어. 나도 이거 처음 봤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한번 비스무리한 건 봤는데, 좀 말이 되게 길어. 근데 이거 대충 뭐 어쨌든 보니까 크게 흠결나는 걸 모르겠더라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으로서 피해자가 검사의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아서, 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진술의 모순이나 불합리, 그죠? 과정에서 드러냈다는 거야. 그래서 탄핵하는 것이 곤란했고 쭉 얘기 나오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봐요. 자, 그와 같이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서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증거이다. 맞겠지. 그래서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반드시 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누가 어떤 검사 측이 됐던 변호인 측이 됐던 뭐 어떤 증거를 갖다가 들이내밀잖아요. 그러면 그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증거는 그 증거는 어떠어떠한 분에서 어떠어떠한 면에서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라고 따질 수 있는 바로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회를 줬는데도 주댕이 담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고서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그냥 증인의 법정 진술을 갖다가 증거로 한다는 것은 위법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 여기 다 모르셔도 상관없어. 요것만 좀 기억하셔. 자, 뭐라고?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서 한 바로 증인의 법정 진술은 어떤 증거다? 위법한 증거란 걸 머릿속에 넣어주셔. 되셨나? 자,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